네,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회담 제안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교통일 국방안보 분야 최고의 전문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 행안위 그리고 정보위 활동하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예,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뭐 하나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군사회담 관련해서 MDL 네, 예, 기준 설정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고 네, 했는데 북한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나왔으면 좋겠죠. 개인적으로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을 유인할 그리고 움직일 동인이 많지 않다라는 네. 말씀드리고요. 혹시 MD에선 네.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못 봤어요. 저 많은 국방부 분들이- 출입을 네. 그냥 간헐적으로 네. 하다 MD선이라는 빠져가지고. 게 이제 군사 분계선이잖아요. 네, 군사분계선 현장에 가서 보면 무릎 높이의 말뚝 정도예요. 잘 안 보인다면서요? 안 보여요. 네. 수풀이 워낙 많고. 작고 그래서 네. 이게 유실된 것도 많고. 예.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고. 예. 그리고 그게 말뚝이 촘촘히 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 듬성듬성 띄엄띄엄, 있고 예. 녹슨 것도 많고. 예. 제가 얼마 전에 평화의 길을 걷고 왔거든요. 오. 고성 뭐 이렇게 인제 이쪽. 야, 왠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예, 근데 평화의 길. 현장에서 근무하는 이제 군인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북측에서 MDS를 보수하려고 막 넘어오고도 한대요. 아, 보수하려고. 예, 그러니까 보수를 걔네들 말로는 보수지. 예. 근데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는 MDS는 침범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고 사격을 할 수밖에 없죠. 그 기준에 따라서.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긴장과 갈등을 격화시킨다라고 생각해서 군 당국에서 네. 군사회담을 제안한 것 같아요. 저는 회담 제안 자체를 적시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조금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찍 했어야 된다.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이 제안에 대해서 북측이 어떤 입장, 실무적으로만 판단한다면 북측도 안응할 이유는 없어 보여요. 맞습니다. 예. 네. 북도 남도, 남도 북도 서로 지킬 선은 지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를 좀 정확하게 만들자. 북은 MDS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방벽을 쌓고 있거든요. 군사분계선 일대로 해서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체계에 입각해서 방벽과 철책을 길게 쌓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따라서 이 MDS를 분명하게 하자라는 우리 측 군사회담 제안에 북이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벽을 쌓는 건 참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그럼요. 같긴 한데. 말도 안 되죠. 네, 여하튼 지금 보면 그 남북 관계 사실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네. 문재인 정부 때 했던 9.19 군사 합의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북한이 어떻게 나오든 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취하고 있는데 진심이 잘 안 통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세우고 나서 남한하고는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굳어져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던 치더라도 군사분계선은 정확하게 그을 필요가 있으니까요. 예, 실무적으로. 그래서, 예, 예. 그래서 북측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북한 우리가 추진하는 핵잠과 관련해서 네. 북한이 이제 성명을 드디어 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네, 그게 예. 적대적 두 국가 체제에 입각한 표현 방식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남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북한에서는 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면서 이게 바로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다. 그리고 그 영내의 어떤 그 군비 증강을 만들게 될 거다. 결과적으로 영내 핵도미노 현상이 생길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핵잠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힌 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기본이 안 된 거죠. 기본이 안 자기네들은 핵 개발하면서 무슨 자기들의 SLBM도 네. 추진하고 핵잠에 있으면서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건 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예. 우리 정부가 분명히 밝혔잖아요. 핵잠이 북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동북아 전체에 대한 기재다라는 부분도 밝혔기 때문에 일단 북한이 그럴 자격은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자주 국방에 관한 영역에 대해서는 네. 그건 좀 과도한 음, 표현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제 표현 방식이 뭐 기존과 뭐 동일하다라는 측면에서 너무 세게 안 했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북측에서 입장을 낼 때 예. 매체를 어디로 하느냐, 그 중요하죠. 예, 그리고 매체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봐야 중요하죠.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국내용이냐 대외용이냐. 그렇죠. 예. 이번은 뭐 통신을 통해서 그렇죠. 나왔더라고요. 조선중앙통신. 예, 이거는 뭐 의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예를 들어 노동신문 정론으로 나온다, 예. 아주 센 거죠. 예. 예를 들면 예. 제일 낮은 게 뭐냐고 하면 중국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한이 예. 운영하고 있는 뭐 결의 뭐 아,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결의 하나 뭐 예, 이런 거. 예. 그런 쪽에서 나오는 건데 이번 건 그냥 통상적인 수준으로 봐지는 거죠. 예, 네. 굉장히 포멀한 정도의 네, 네, 이제 네. 북한 입장을 안 낼 수는 없으니 네. 내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라는 네. 건데요. 어쨌든 지금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핵잠을 통해서 지난번에 필요하다. 네. 국력을 위해서 반드시 핵잠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제 팩트시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그 미측으로부터도 그러니까 미국 안에 의회의 그 네. 비준인가요? 뭐 이런 것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대단히 복잡한데 네. 이 과정이 험난할 거다라는 예상은 드는데 어떻게 로드맵이 될지 의원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다 막혔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때 일단 문재인 정부 때 수출해라고 했죠. 네. 문재인 정부 때 예. 트럼프가 하겠다고 했는데 참모들의 반대에 의해서 막혔던 거고 예, 지금은 같이 만들자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핵잠을 그러면 어디서 만들 거냐부터 막힐 겁니다.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 하자라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야, 시설 안 돼. 네, 그 자체가 불가능해. 네, 라고 이야기하고 아예 우리가 만들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줘라. 네. 그리고 농축과 제철이 부분에 대해서 예. 중요한 게 농축과 제철인데요. 그 부분이 아주 마지막에는 크리티컬하게 걸리겠죠. 핵잠이라는 게 네, 핵 추진 잠수함이잖아요. 예. 핵을 동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핵을 어디서 얻을 건가라는 건데 예. 그게 농축과 제철이거든요. 요게 가장 크리티컬한 포인트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예.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이 예. 있습니다. 그 김병조 의원에 따르면 뭐 미국처럼 순도 90%가 아니라 우리는 그건 순도 일본처럼 90%는 핵무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일본과 유사하게 20% 미만의 30% 예, 그러니까 예, 예. 일종의 이제 민수용 그러니까 핵잠의 원료로는 예. 농축이 20%대면 가능합니다. 네. 근데 90%가 넘어가면 그건 핵무기가 핵무기가 되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까지는 아마 안 될 미측도 거고. 안 될 거라고 봐집니다. 예. 그러면 20% 정도 우리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호주보다 우리가 훨씬 더 빠르게 네. 예, 핵잠수함을 뭐 예전에 뭐 10년 걸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빠를 거다라는 전망. 제작 자체는 우리가 호주보다 월등히 낫죠. 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서 만들 거냐, 예. 농축과 제철이 등등 한국에서 만들기로 한 거 아닌가요? 만드는데요. 예. 아마 그것도 저는 고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넘어야 될 산들을 넘고 나고 제작 자체는 우리나라가 훨씬 빠를 겁니다. 근데 넘어야 될 산을 어떻게 빨리 넘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군 안보 총장이 그 왔었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둘러보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뭐 가속도가 붙을 걸로 기대하고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있던데. 미측의 안보 담당자들은 예. 대단히 주저하는 일입니다. 주저. 예. 어. 핵잠과 관련된 기술, 예. 핵잠을 미국 이외의 나라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5개국, 예. 6개국 이외의 나라의 예. 핵잠을 일종의 파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대단히 주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겉으로는 그런 제스처를 할지 몰라도 예.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저는 고비가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와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당국자들, 뭐 특히 펜타곤이랄까, 맞습니다. 미국 국무부랄까, 상무부랄까, 뭐 이런 쪽에서는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높다. 예. 단적인 예로 예. 2018년 19년에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에도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죠. 네. 그런데 실제 국무부에서는 반대해서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펜스 부통령. 부통령 김여정하고 만나라 예. 평창 올림픽 계기로 예.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펜스가 사실상 거부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핵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자주국방의 입장에서 보면
소 잡는 칼도 필요하고 닭 잡는 네. 칼도 필요한 거예요. 다 네네. 필요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데 네. 넘어야 될 산이 많을 거다라고 봐지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세 협상은 타결이 됐고 관세 협상 이후에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러면은 그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해결하거나 처리해야 될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국회에서 이슈는 그리 많지 않아요. 이거는 국방장관 회담 2+2라든지 예. 그런 걸 통해서 아. 풀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고요. 예. 그리고 자꾸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관세 협상 부분을 예. 국회 비준하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 장동혁 대표가 국회 비준하라고. 그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준하자 그러는데 네. 제가 그냥 뭐 까놓고 말씀드리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임기가 끝나버려. 예. 그럼 이 불공정한 관세 협정을 왜 유지해야 되죠 우리가? 그렇죠. 예. 네. 근데 국회가 비준하면 그걸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약속대로 이행해야 되는 약속대로 거죠. 이행해야 되는 거죠. 대신에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특별법으로 하게 되면 네. 우리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잖아요. 국회가. 네네. 그래서 특별법을 하자는 거지. 예. 국회가 비준해 버리면 한 번 비준된 협약들은 우리가 트럼프입니까 마음대로 바꾸게.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의원님께서는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저 네. 청와대에 계셔서 오래 아시겠지만 그때는 또 막 FTA 때문에 정신이 없었잖아요. 전 세계 다 FTA, 한미 FTA가 얼마나 큰 쟁점이었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당시에 시민사회에서 반대도 많이 반대했죠. 엄청나게 반대했잖아요. 뭐 이거 시장 개방 큰일 난다. 네. 막 그러니 근데 결과적으로 당시 한미 FTA는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 우리에게 네. 국익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 이제 이런 판단을 이제 와서 하는 건데 지금은 또 막 관세 협상 하느라고 20년 만에 트렌드가 또 바뀐 거죠. 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멀쩡한 한미 하기 싫은 FTA를 예, 깨고 깽판 친 거죠. 그렇죠. 표현이 거치지만. 예. 그리고 팔목을 비틀어서 예. 야 니네가 우리랑 무역해서 돈 많이 벌어가잖아. 그러니까 돈 내놔. 나 토해놔. 예. 이거거든요. 그렇죠. 핵심은 그거기 네.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팔 비틀어서 하는 건데 최대한 어떻게 하면 싸게 먹을까, 그렇죠. 예, 싸게 물을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만약에 임기가 끝나서 상황이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바뀐다면 굳이 이걸 왜 합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국회 비준을 요구한 왜 이러는 겁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익에 대한 알아서 생각- 그런 겁니까? 몰라서 이렇게 주장하는 일단 겁니까? 모를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 예. 일부 몰라서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는 모르는 것 같지는 않고 예. 정치적인 이익을 앞세우는 거죠. 국익보다는 정치적인 이익을 앞세우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 이제 대통령께서 지난주에 발표하면서 정말 내부에서 왜 빨리 안 하냐 이런 발목 잡기에 대해서 진짜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저렇게 계속 끊임없이 질곡으로 남아 있는 한국 정치 발전 진짜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과거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 2020년에 예. 민주당 대표단 자격으로 미국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네. 백악관도 가서 고위공직자를 봤는데 네. 미국 의회 지도자들이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음. 왜 한국은 여야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야, 왜 그래? 그랬더니 예. 2019년에 한국 의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왔는데 당시 국민의힘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사람들이 와서 당시 문재인 정부 욕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네. 우리나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한국을 하더라. 어. 뉴노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가 그랬냐? 네.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나경원 의원이. 미국까지 가서 우리 정부 진짜? 욕을 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막 떠들어댔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화가 나는지. 야. 외교와 이 외교 안보 문제는 예. 역대 어느 정부든 예. 국익 우선이었어요. 진보 그렇죠. 보수가 아니에요. 특히 예. 우리나라처럼 분단된 국가 그리고 전쟁의 위협이 항시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외교 안보 이슈만큼은 여야가 힘을 합쳐왔던 게 불문율이에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무너집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그게 나경원 의원 때부터 그렇게 된 건가요? 본질적으로 쫓아가면 예. 외교 안보 이슈를 정치에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1996년 총풍 사건이에요. 예. 김영삼 정부 말에 있을 때. 총선 앞두고 예. 판문점에서 북측에다가 총 쏘아달라고 그러니까. 거래를 하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예. 2011년인가요, 2010년인가 이명박 정부 때 베이징에서 상하이인가 베이징에서 돈 줄게 정상회담하자. 그렇죠. 예. 이런 것들 즉 예. 외교 안보와 관련된 이슈들을 예.
정치에 유리하게 끌어당기다 보니까 이게 왜곡되고 예. 굴곡이 오는 겁니다. 윤석열만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드러나는 특검 수사에 의해서 드러나는 내용을 핵심이죠. 종합을 해보면 전쟁까지 일으켜서 자기가 뭐 왕처럼 저는 정말 섬뜩했던 예. 게 지금 언론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노아의 방주 아닙니까? 노아의 방주, 여인형 수첩. 네. 네. 여인형 수첩에 이 노아의 방주가 돼도 돼. 예. 전쟁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외교 안보를 사사롭게 예. 이용하고 자기 멋대로 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 정도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이야 죽든 말든 그냥 자기네 왕국을 구축하고 노아의 방주처럼 살면 된다. 최소한 접경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은 감수하자라는 그렇죠. 거였고요. 2014년에 연천에서 폭격이 있었거든요. 예. 대북 전단을 쏘았을 때 북에서 그거 곡사포로 예. 쐈단 말입니다. 예. 그 정도는 유도하는 게 되는 거죠. 예. 실제로 그래서 특정 지역을 분쟁 지역화 만들어서 그걸 빌미로 비상계엄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니까요. 예. 예. 정말 나라 팔아먹을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나라를 팔아먹더라도 자기들의 권력 유지만 된다면 괜찮다. 권력 유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김건희를 보호하고 예. 정말 사사로운 진짜 더 이상 아닌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수준의 이 것들이에요. 이배용 등과 이제 나눴다는 뭐 김기현 마누라하고 둘이 나눴다는 그 메시지 내용을 보면 정말 추잡하다. 이런 그런 정도 수준으로 국가를 경영하려고 했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정도인데 문제는 좀 재판이요, 어머님. 그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이 불안하죠. 그러니까요. 특히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판사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예. 많이 불안하죠. 지규현 판사죠. 뭘 의원님 왜 그러세요? 저는 그래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 존경. 예. 그건 뭐 근데 이진관 판사하고 지규현 너무 판사는 비교되죠.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그 실명 거론을 안 할 수가 없는 우리 지경입니다. 국민들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어제는요, 저 김용현 측의 변호인들이 예.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뭐 시다발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조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는 그 스스로가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는 판사가 될 수 없어서 판사였다면 네. 특히 김용현 변호인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퇴정 조치했습니다. 그렇죠. 판사를 가지고 놀더만요. 그러니까요. 그래놓고 무슨 사법부의 권위를 이야기합니까? 예. 저는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다. 몇몇 판사들이 사법 심각하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사실은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북한하고 미국 정상회담은 네네네. 사실상 어렵게 됐고 그냥 넘어가 버렸고 우리가 군사회담 제안했지만 아직 응할지는 만무하고 내년 되면 좀 바뀔까요? 저는 내년이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이재명 정부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다라고 봅니다. 내년이 예. 내년 봄? 내년 전체로 봐서 내년 전체. 네. 예. 계기를 만들어야 돼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재명 남북 관계를 정부가. 열기 위해서. 자,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예.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가 언제 있습니까? 28년. 예. 28년 10일?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거는 언제 있습니까? 언제죠? 28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28년 총선 있군요. 그쵸. 예. 그러니까 27년 후반부터는 이게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선거 앞두고 뭘 할 수가 없는 그쵸. 상황이죠. 그럼 예. 남아 있는 시기는 26년과 27년 예.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죠.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힘이 빠집니다. 맞아요. 대표적인 게 김대중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를 초반에 풀었습니다. 네. 근데 노무현 정부는 후반에 풀었죠. 맞아요. 그래서 임기 마지막에 14선언을 하고 그렇죠. 남북 정상회담을 한 게 노무현 정부입니다. 예.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남북 관계는 임기 초반에 뭔가를 해보자라는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할 수가 없죠. 올해는. 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북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나마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게 내년과 내후년입니다. 이재명 정부 2년차, 3년차에 네.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네. 생각합니다. 특히나 내년 봄에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있습니다. 그렇죠. 4월에. 예. 예. 방중을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도 아까 제가 선거 말했잖아요. 예. 28년이 선거면 중간 선거가 내년에 있단 예. 말입니다. 내년 중간 선거에 겨냥해서 그리고 노벨 평화상 예, 그렇죠. 중요합니다. 아주 네.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액션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레버리지는 대단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네. 뭔가를 만들고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군사회담 네. 의미 있게 봤죠. 근데 좀 빨랐어야 돼요. 아, 좀 더 일찍 네. 들어갔어야 됐다. 북이 응하지 않더라도 예. 문을 계속 두드려야 돼요. 예. 밖에 사람이 있다. 예. 난 너랑 대화할 거야. 예. 평화적으로 풀어갈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어. 공생하고 서로가 번영하자. 예. 라는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응하지 않으면 언제 또 두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북 관계는요. 네. 특징이 있거든요. 갑자기 확 변합니다. 그 맞아요. 예. 그죠? 느닷없이. 느닷없이 변해요.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물밑 교습이 있고요. 아. 물 밑에서 보는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물 밑에서 교섭 흐름이 중이다.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있을 수 있다. 뭐 있다고 단언은 못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물 밑에서 수를 계속 두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군사회담도 있는 거고요. 내년 예를 들어서 신년사, 네. 김정은 신년사에 지금 올인하고 있을걸요. 아마 예. 어떻게 김정은 쓸지. 입장에서. 예.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캐치를. 캐치하는 것. 예. 그리고 우리 대통령의 신년사도 있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앞서 말한 트럼프의 방중도 있겠죠.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잘 봐야 됩니다. 시진핑 주석이 물론 이제 한겨레 신문 보도고 정부에서 확인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4월에 트럼프 대통령 초청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오라고 했다, 초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4월에 베이징에서 시진핑 그러니까 뭐라고 됩니까? 남북 미중 이렇게 사자 회담 가능성 너무 부푼 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죠. 네. 근데 한 가지 김정은은 독상을 원하지 않을까요? 김정은은 겸상보다는 독상이다.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배려할 필요가 있고 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윤석열 정부가 정말 망친 게 많은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 맞아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과거 정부와처럼 예.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었다라면 네. 북한을 움직이는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레버리지도 쓸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초청을 한다. 예. 굉장히 좋은 계기죠. 저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남북 미중 내년 봄에 도보다리 회동 같은 장면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좀 생깁니다. 경호처 얘기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재판에 경호처 한 간부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윤석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해결될 거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어.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예. 그 이야기 제가 총 얘기도 하고.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네. 윤석열은 계속 가스라이팅을 시켰어요. 그 경호처 핵심 간부들. 간부들에게 네. 윤석열이. 김정은을 비롯해서 예. 심지어 어땠냐면요. 탄핵 재판에서 돌아올 거야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김정은 등은 진짜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믿었죠. 그래서 경호처 요원들을 현충원 답사 보냈어요. 탄핵에서 돌아오면 현충원 가서 새 일정 시작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그렇게 믿었던 거라고요? 가스라이팅 당했던 거죠. 제가 근데 이걸 제보받은 걸로는 네. 윤석열은 탄핵 심판 마치고 나면 당연히 아크로비스트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살든지 예, 가야 예, 되니까 그럼요. 방 빼야죠. 예, 방 빼야죠. 아크로비스트 사전 답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경호처가 경호처가 팀도 안 짜고 왜 돌아올 거니까. 전직부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경호처는 예. 전직 1부, 2부, 3부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걸 만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만드는데 주저했다는 거예요. 되려 현충원 답사에 예. 윤석열 대통령 이제 첫 일정으로 현충원 참배하고 시작할 거야. 세상에. 그리고 용산 사무실에 도열해 있어. 어머나. 돌아오실 거야. 예. 라는 오더를 당일날까지 내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세 판단이 안 돼서 경호처 차장을 어떻게 합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예. 썩어도 동아줄이라고 생각한 거죠. 윤석열이 썩어도 동아줄이다. 그렇죠. 왜냐면 그 사람 입장에서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윤석열. 예. 대신에 여기서 포인트는 윤석열과 김건희 내외가 끊임없이 가스라이팅하고 야 내가 돌아올 거야. 네. 그리고 밖에 있는 예. 극우 세력 만만치 않다. 예. 한남동 봐라. 우리 예. 지켜주잖아. 예. 믿어. 나를 믿어. 돌격 앞으로. 라는 구호를 외친 게 윤석열이에요. 그리고 총이든 칼이든 니네 뭐 하고 있냐? 그 왜 폼으로 들고 다녀? 우리 대공학이 있잖아. 그러니까.
라는 이야기를 직접 했다라는 제보 많이 받고 심지어 그랬던 것도 있잖아요. 윤곽근 변호사라고 예, 윤석열 그쵸. 절친이라고 하는 사람, 최측근 변호사. 경호 요원들 한 7, 80명 모아놓고 야 우리가 변호해 줄게. 걱정하지 마. 니네 죄가 없어. 우리가 변호할 수 있어. 말이 됩니까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제 조은석 특검팀이 공소장 썼는데 그걸 이제 조선일보가 입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2022년 11월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비상대권 이거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어서 뭡니까 경호처 그리고 군 장성들 모아놓고도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상당히 이른 시간부터 그러니까 임기를 시작하고 6개월부터 비상대권을 꿈꿨다 이런 게 확인이 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첫째 예. 윤석열의 멘탈을 볼 수 있는 거죠. 멘탈.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22년 가을로 보세요. 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는 분위기 좋았잖아요. 좋았어요. 예. 나는 허니문이고 맞아요. 도어 스태핑 한다고 뭐 쇼 같은 것도 맞아요. 하고요. 예. 언론도 다 조중동 다 받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불안했나? 이 양반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건 예. 멘탈의 불안함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22년 11월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 불법 내란은 꽤 오래 준비했다라는 게 드러나죠. 네. 그게 대표적인 게 안가 회동이죠. 그렇죠. 군인들, 예. 핵심 요원들, 예.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요원들을 모아서 안가에서 가스라이팅 한 거 아닙니까? 네. 내가 돌격 앞으로 할게 따라와. 예. 라는 걸 연초부터 계속해서 24년도부터. 네, 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다. 네. 불법 내란은 예. 라는 거죠. 예. 그 대표적인 게 국방부 장관 교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원식에서 신원식이 말 그렇죠.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강호필이 그 얘기를 듣고 네. 신원식한테 아무래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뭘 할 것 같다. 이거 대단히 위험하다. 네. 그런데 김용현이 더 부추기고 있다. 이거를 신원식한테 얘기하고 신원식이 김용현한테 왜 이런 거 하냐. 그러니까 김용현이 다시 강호필을 불러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네. 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신원식도 문제고요. 다 네. 그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저 사람이 방조한 위험한 거잖아요, 짓을 방조. 할 거라는 걸 자각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알면서 방조한 거죠 계엄을. 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가를 운영하고 경영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네. 참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게 내버려둬야 되는지 한심하고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네. 어쨌든 이 재판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안 보여서 전 좀 매우 불안합니다. 불만입니다. 재판을 1월까지 심리하겠다. 그럴 일인가요 이게? 네. 그리고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의원님. 지금 행안위 차원에서 거리의 혐오 현수막 이거 정리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너무 늦었죠. 네.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하죠. 야 현수막이 너무 많다 우선. 맞아요. 일단 너무 많다. 개수가 예. 많다. 예. 두 번째는 내용이 너무 문제다. 심각하다. 애들 보기가 민망하다라는 맞아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수와 내용을 확실하게 손을 볼 참입니다. 그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낯 뜨거워서 볼 수 없는 정도의 욕설에 가까운 혐오 이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리 연수막을 규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예. 첫 번째는 5개 강공물법, 두 번째는 정당법인데요. 네.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동원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 거리 연수막에 대한 손을 보려고 하는데 네. 제발 국민의힘이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처음에는 맞아. 예. 같이 손 보자. 예. 우리 같이 해보자라고 하다가 스물스물 이게 또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아닌데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러지 말아라 제발. 예. 이 법은 진짜 민생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왜 싸웁니까 여야가? 예. 그런데 싸우려고 지금 딱 하고 있거든요. 제발 예.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싸우지 말자. 예.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이 저희 프로그램 열심히 모니터해서 또 고소고발하니까요. 아마 보고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내부 성찰이 좀 나왔다고 어제. 그렇죠. 겉으로 속으로 만나서는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래 현수막법 해야 돼라고 예. 해요. 근데 예. 겉으로는 막 또 핏대 세우고 싸우려고 하니까. 아휴,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